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스트 연송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송입니다. 네, 접니다. 제가 게스트 섭외에 실패해서 이렇게 혼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친구가 없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언젠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디어나 매체가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팍 터트리겠다 이런 정도의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 지인들이나 제 유튜브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겹게 몇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회만 되면 전 국민이 다 들을 때까지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에 대한 질문 받는 것도 좋아하고, 제 얘기는 맨날 해도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할 때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름,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개명을 하게 된 사연까지 혼자 한번 구구절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의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근황까지는 아니고 제가 게스트분들하고 함께한 1회, 2회 녹음분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를 불러다 놓고 저 혼자 겁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아차 싶어가지고 말씀 좀 하시라고 막 밀어넣기는 했는데 제가 맞드는 거를 못 참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잠깐의 정적이 싫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잠깐의 정적이 너무 어색하고 못 참겠어요. 근데 제가 또 편집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좀 정신을 차려가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근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단기적인 글쓰기 모임을 하게 됐는데 글을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모임 사람들하고 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제 글이 재미는 있대요. 근데 글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포지션이 늘 위아래로 좀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 나보다는 남이 원하는 말을 좀 대신 많이 해온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글을 쓸 때는 좀 더 뭔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조언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 할 때도 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하는데도 결국은 검열하는 습관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이라는 게 단순히 글을 쓰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아니면 내가 모른 척했던 그런 내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글쓰기 모임 저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에 책을 한 권 쓰겠다라고 여기저기 말을 엄청 많이 해놨는데 사실 아직 멈춰있는 상태여가지고 글쓰기 모임이라도 하면 조금 동기부여가 되려나 싶어가지고 나갔던 건데 생각보다 좀 즐겁더라고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단기 글쓰기 모임은 회차가 끝나고 나면 작게 책자를 만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책을 만든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회에서 민니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 근황은 계속 누워있고 TV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단기이긴 하지만 글쓰기 모임이라는 이런 저의 근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저는 좀 간절기만 되면 코감기, 목감기를 좀 달고 살아가지고 지금도 감기약을 좀 먹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도 이 변덕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참! 사연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1시간 정도야 그냥 수다로 막 조질 수 있는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사연이라도 조금 있으면 덜 어색할 것 같아요. 말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혼자 벽 보고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히미스타 지메일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heemistar@gmail.com. 꼭 사연이 아니라도 저한테 어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다 보내주세요. 내가 사회적 위신이 있어서 이름을 밝힐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익명 요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사연을 보내라 마라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초기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원래 하기로 했었던 이름과 닉네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의 저는 몇 년 전부터 히미스타라는 완전히 고정된 닉네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실명을 특별히 숨기거나 하진 않는데, 히미라는 이름이 좀 있을 법한 이름이기도 하고, 실명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제 본명이 히미인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사실 길에서 연송아 불렀을 때보다 히미야 불렀을 때 돌아볼 확률이 제가 생각해도 히미야 불렀을 때가 확률이 더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히미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히미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처음으로 닉네임이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된 시발점은 엔티카인데요. 제가 소개 회차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엔티카 HOT 클럽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거의 살았지, 엔티카에서. 그래서 지금 엔티카가 뭔지 알아들으시는 분들, 빨리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입니다. 엔티카 클럽에서 혹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빨리 연락 주세요. 같이 엔티카가 MP 된 얘기나 하죠. 저는 제 본명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붙여진 이름을 싫어했어요. 이 이름으로 어릴 때 놀림도 좀 많이 받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이름이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한자를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 위주로 하는 속셈 학원이긴 했는데, 이제 조금 학원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한자 공부도 같이 시켜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약간 속셈학원이라고 해도 그냥 막 학교 문제집 갖고 와서 막 다 풀고 거의 초등학생 이렇게 상대로 하니까 전 과목 거의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고학년쯤 되면 네 이름은 네가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알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희 엄마 친구셨는데 한자를 알아오라 그러니까 전 또 되게 말 잘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원장 선생님이 한자를 알아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에 적혀있는 한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제 학원에 갔어요. 선생님 저 알아왔어요 하고 그거를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나는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왜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죽어도 다시 갖기 싫은 저의 본명을 다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 중에 한 개가 그 발음으로 나는 한자를 이름에 썼을 때에는 앞에 물수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에는 물수변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문제냐라고 했더니 이 물수변이 없으면 남자를 나타내는 한자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에는 쓸 수가 없는 한자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이야 한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있어서 바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한자를 이제 내 이름도 처음으로 한자를 써보는 때였으니까 나는 선생님이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엄마가 써준 한자가 이게 맞거든. 분명히 내 등본에서 그대로 베껴서 온 한자가 맞는데 자꾸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약간 그날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남들 앞에서는 잘 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냥 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이 한자가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니네 아빠가 지은 이름인데 니네 언니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일부러 그 한자를 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좀 상처를 받았어요. 안 그래도 솔직히 저는 진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도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이래서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름마저도 나를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구나. 결국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존감은 사실 그때부터 떨어졌던 것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항상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에 대한 확신이 되게 없어 라고 얘기를 늘 하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주변에서 어른들이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라든지 네가 안 태어났어야 됐는데 라든지 이런 말을 굉장히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항상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의 어린이였는데 이제 막 질풍노도의 시기, 막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그 예민한 시기에 이름마저도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위축이 되는데 그 위축됐다는 거를 또 표시를 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반항을 엄청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부터는 저는 제 이름을 더더욱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발음상 굉장히 불편한 이름이기도 하고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짓는데 그 제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 가지고 뭐 채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놀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원래도 제 본명을 싫어하긴 했지만 제 이름의 한자의 뜻을 알고부터는 정말 극렬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띠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송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왜 싫어하냐라고 묻는 분도 예전에는 계셨어요. 근데 연송이는 개명한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도 예쁜 이름을 갖고 싶으면 개명을 하세요. 짜잔! 저의 개명 사유와 개명 신청을 했던 이야기는 마지막에 서류를 보면서 할 건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명 신청했던 서류를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USB나 외장하드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종이 서류로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서류는 버릴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죽을 때 이거 싸들고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자 엔티카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엔티카에서 닉네임이라는 거를 쓸 수 있대. 되게 솔깃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너무 싫었던 내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닉네임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하죠. 제가 고1 때 저희 학교에 그 당시에는 조금 극성이라고 불리던 H.O.T 팬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1, 2, 3학년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H.O.T 팬인 거를 알고 같은 학년의 친구가 그 엔티카 클럽에 주소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카를 그때 처음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가입을 했는데 안 썼던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기로 엔티카에 들어갔어. 그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사실은 결국 친한 사람들끼리만 막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뭐 하나 파기 시작하면 어쨌든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쯤에 엔티카 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918 그리고 HT 같은 가장 대표적인 H.O.T 클럽에서 자료를 위주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 그냥 제 기준에서 918은 정보 소식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게 되게 빨리빨리 올라왔고 HT는 팬픽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조금 외람되오나 팬픽을 조금 끄적거렸던 사람으로서 HT 들어가가지고 그때 팬픽도 되게 많이 다운받아보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보나 팬픽 같은 거를 받아보다가 이제는 특목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O.T를 검색을 해가지고 회원수가 너무 많지 않으면서 이름이 마음에 드는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소개 회차에 말했던 캔디방이었고, 그 추억, 기억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캔디방 식구들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캔디방에서 처음에는 박하사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어떤 닉네임이 유행했었냐면 약간 닉네임에 혈, 류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닉네임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저는 박하사탕 이렇게 하니까 활동을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박하사탕을 집어 던지고 저도 약간 이름 같은 느낌의 닉네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하사탕은 사실 되게 H.O.T 팬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H.O.T 팬들 상징 색깔이 흰색이어가지고 막 기념일이 되면 학교에서 막 박하사탕도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닉네임을 박하사탕이라고 썼던 건데 저도 아마 체육 시험 칠 때 박하사탕 그날이 아마 무슨 기념일이랑 딱 맞아가지고 시험 감독하러 들어오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저 사탕 좀 돌려도 돼요? 이래가지고 시험지 뒤로 넘기듯이 사탕 한 주먹씩 주고 하나씩 가져가라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탕 나눠 먹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막 벽보 같은 것도 막 되게 많이 붙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뭐 덕질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여튼 저는 제 본명을 대신할 만한 진짜 이름 같은 닉네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 봉신연이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호희미라는 인물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인생 만화를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봉신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봉신연이 그 출간됐을 때의 그 옛날 작은 책 버전하고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완전판이 나와가지고 완전판까지 다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신연이에 나오는 호희미라는 인물이 굉장히 귀엽고 좀 발랄하고 깨발랄해요.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호희미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같이 봉신연이를 돌려보던 친구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야 너 여기 봤냐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희미랑 너랑 성격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완전 깨발랄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을 읽었더니 정말 되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발랄한 캐릭터더라고요. 물론 그 봉신연이 안에서는 악역이긴 합니다. 악역이긴 한데 귀여우니까 한번 봐줘?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쨌든 엔티카에서 제가 호힘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호힘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서 쓰니까 누가 댓글에다가 호씨가 진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도 호희미가 본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저는 사실 호희미가 본명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중에 호씨가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호씨가 진짜로 있는지 몰랐지. 근데 지금만 해도 유명인 중에서도 그 제시 같은 경우에는 호현주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호씨가 있는 걸 알았다면 당당하게 호씨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저한테 그때 성씨라고는 김이 최박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호희미가 진짜 내 이름인 것처럼 닉네임을 쓰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희미가 제 본명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런 거 같은 뉘앙스만 있었던 거지. 근데 또 그때쯤에 실명이랑 닉네임을 섞어서 부르는 게 조금 유행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팬들끼리 하는 장난 같은 거였는데 예를 들면 H.O.T의 강타 본명이 안치련인데 예명이 강타니까 붙여서 안강타라고 부른다거나 신화의 신혜성의 본명이 전필교인데 신혜성이니까 신필교라고 부른다거나 약간 우리끼리 그런 말장난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에 힘이라는 이름에 내성씨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김희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름 같지 않나요? 있을 법한 이름이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는 아빠 성씨인 김을 붙이는 게 싫어가지고 김을 띄고 희미로만 썼어요. 그때부터 빛날희 아름다움이라고 한자까지 내 마음대로 붙여서 쓰기 시작했고 혹시 이제 뜻이 뭐냐고 묻는 사람한테는 또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로 제가 H.O.T 중에서 문희준 씨 본진이었기 때문에 문희준 씨의 이름에 쓰인 희자가 빛날 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빛날희 아름다움이 희주는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하는 그 수많은 모임들에서도 그냥
다 떼고 히미라고 한글로 쓰고 있고, 히미스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브랜드처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중반까지 인디밴드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엄마 집에 살았어가지고, 대구에 기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차 타고 막 집에 가느라 엄청 힘들었었는데, 주말만 되면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당연하게 주말에 대구에 있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구에 클럽 헤비라고 있거든요. 대구의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인데 이제 그때 같이 다니던 애들 닉네임이 막 녹차, 홍차, 차차 막 이랬어요. 그래서 녹차 그때 헤비를 지나가다가 헤비가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지하에서부터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녹차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죠. 언니 혹시 헤비에 있어? 아, 너무 반가우니까 저 또 나가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1층 올라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녹차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스타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얼굴 보기도 힘드네? 막 이러면서. 근데 실상 지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잘 못 본 건데 갑자기 또 녹차 되게 보고 싶네. 잘 지내고 있니 녹차? 어쨌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이 막 김스타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막 편한 대로 막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뭐 힘이, 힘아, 힘와 뭐 이러다가 결국 히미스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제 연송이라는 실명보다 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 주소, 뭐 아이디 이런 게 전부 다 히미스타죠. 히미스타 말고 혹시나 아이디가 더 필요하거나 할 때는 아루쿠 이치고를 쓰는데 직역하면 걷는 딸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일본 뮤지션 니시카 타카노리가 팟잼을 진행하던 시절에 한 2005년인가? 그때 각트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팬들 사이에서 둘이 사이가 안 좋다 막 이런 소문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니시카와가 갑자기 자기는 막 아루쿠 이치고짱 미타이나 간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막 걸어다니는 딸기군 같은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겨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루쿠 이치고라는 표현을 제가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어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시카와 타카노리를 부를 때 아루쿠 이치고짱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디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또 거기다가 그 아이디를 막 2개, 3개씩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 말고 혹시나 뭐 중복 아이디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이디가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야키모치를 쓰는데 야키모치가 1어로 구운 떡, 그 일본에서 구워 먹는 떡 있잖아요. 이제 그 의미도 있고 시기, 질투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야키모치라는 아이디를 만들 당시에는 아주 좋아하고 완전히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디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별명이 몇 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에는 이름 가지고 별명을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저 고등학교 때 누가 저한테 포켓몬스터 꼬부기 닮았다 하면서 막 계속 꼬부기 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무태 안경을 끼다가 갑자기 주황색 뿔테 안경으로 안경테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를 꼬부기라고 부르던 애가 제가 안경을 바꾸고 학교에 간 날 갑자기 닌자 거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닌자 거북이 요즘 사람들은 알려나? 그 눈에 색깔 있는 띠 같은 거를 두르고 피자 먹는 거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1 때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았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기숙사 선배들이 그 옛날에 예능 중에 애정만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김꽃님 씨랑 닮았다고 막 놀리는 바람에 한동안 막 꽃님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누구랑 비교 뭐 하는 것 자체도 좋지 않기도 했지만 그분이 저보다 훨씬 좀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불리는 게 조금 어색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 나 좀 귀여웠던 것 같아. 아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뭐 다 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뭐 옛날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약간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약간 이런 얘기 하듯이 그냥 흘려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저의 특성을 막 살린 별명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아하는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미새끼고, 하나는 할매거든요?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야, 개미새끼랑 할매가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저의 특징을 잘 살린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일단은, 개미, 할매, 둘 다 제가 단 거를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긴 별명인데, 그때 816 밴드를 같이 다니던 언니들이랑 카페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에스프레소를 시킨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에스프레소를 시키면 똑같이 생긴 작은 잔에다가 이제 설탕 가루 설탕을 이렇게 같이 내줬었는데, 언니는 에스프레소만 마시고 가루 설탕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달달한 휘핑 엄청 올라간 커피를 시켜서 휘핑만 걷어먹고 밑에 커피는 다른 언니들 먹으라고 막 주고 막 되게 멀뚱멀뚱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설탕을 안 먹는 거 보고, 언니 혹시 그거 나 먹어도 돼? 이러니까 언니가 아 먹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탕 약간 되게 조그만한 컵 같은 데 들어있었는데 손잡이를 딱 잡고 한 입에 입에 탁 털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탕을 준 언니가 야 이 개미새끼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개미새끼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고, 또 제가 단 거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한참 공연 다닐 때 이제 당 떨어질까 봐 간식 주머니를 챙겨 다녔거든요. 근데 원래도 간식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는데 막 공연 다니고 이러다 보면 땀도 되게 많이 흘리고 밖에서 시간도 되게 많이 보내고 해서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먹으려고 이제 간식 주머니를 챙겨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에는 꼭 그 고쟁이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꺼내주는 할머니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별명이 할매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영대락배 이런 거 하면은 막 되게 화난 낮부터 새벽까지 하고 이러니까 공연을 보다가 당이 떨어지면 막 나를 찾아가지고 와서 간식을 막 받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미새끼, 그다음에 할매라는 별명을 되게 좋아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비혼 공동체 모임에서도 제가 개미새끼라는 닉네임을 아주 잠깐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웃음 코르셋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남들을 웃겨야 좀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그런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비혼 모임에서 정모를 했는데, 제가 아직 그 모임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참석하지 못했던 정모에서 어떤 분이 닉네임으로 되게 웃음을 빵빵 터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까 그랬잖아요. 야키모치. 그 질투가 막 나는 거야. 가뜩이나 웃음에 대한 강박도 있는데, 너무 막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닉네임을 웃긴 걸로 좀 바꿔야겠다. 막 이랬는데, 마땅히 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미새끼라는 별명을 지어준 언니들한테, 나 개미새끼로 하면 좀 웃길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할매보다는 개미새끼가 좀 더 웃긴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닉네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어떤 단체적인 모임이 있었을 때, 이제 부산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때 사람이 좀 여러 명 모이다 보니까 오기로 한 사람이 다 왔는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제 이름을 읽으셔야 되는 부분에서 개미, 막 이렇게 이름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 번쩍 들고 개미새끼 왔습니다! 이랬더니 전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빵 터진 거야. 나 뿌듯하다. 나 오늘 웃겼다. 한번 웃겼다.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다. 근데 그날 그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제 쉬지 않는 주 동아리 썸네일을 만들어주신 그 디자이너 날깡님이시거든요. 근데 날깡님도 그날 조금 웃겼던 게, 원래 나라라 까마귀거든요. 근데 이게 출석 그 리스트 인쇄가 잘못됐나 봐.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이 다 날아가고 뒤에 마귀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님 이렇게 출석을 불렀는데 본인도 못 알아듣고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이름 안 불렀는데요 라고 했더니 혹시 마귀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마귀가 아니라 나라라 까마귀라고 하필 없어져도 그렇게 인쇄가 지워지냐고 막 그날 또 되게 닉네임으로 되게 웃겼던 일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이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다니려고 서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어울려 다니던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셋이 모여 다니면 주변에서 쟤네들 다 또라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남들보다 텐션이 조금 높았을 뿐 그렇게 막 또라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뭐 주변에서 또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또라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친구 한 명은 닉네임을 또라이라고 하고 저는 똘추라고 하고 나머지 가장 좀 조용한 친구는 정상인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단순히 텐션이 조금 높았을 뿐이었는데 어쨌든 잠깐 또라이 똘추로 살았던 적이 있었네요. 자, 이제 숨을 조금 고르고 아까 잠깐 하다만 계명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좀 제일 길어지지 않을까? 제가 태어나서 계명을 하기 전까지 달고 살았던 저의 본명, 저의 이름은 저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언니와 여동생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로 자신들을 위한 이름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저하고 여동생은 이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계명의 의지가 좀 있어서 지금은 각자 다시 선택한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 계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돌림자를 쓰는데 근데 그 돌림자가 무슨 글자를 갖다 붙여도 너무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림자를 놔두고 그 뒤에 글자만 하나 갖다 붙이려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찾다가 그때쯤에 이름에 빈자가 조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막 유빈, 막 지빈, 막 이런 이름? 그래서 제가 빈자를 넣어가지고 개명을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 15년쯤 전인데 이제 그때는 엄마 입에서 빈자는 기생이나 쓰는 이름이다 라는 이런 빠은 말들이 줄줄줄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평생 포기가 빠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엄마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개명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명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회사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계약직이어서 아쉽지만 서로 헤어졌다고 했던 그 회사에 다닐 때였어요. 이제 그때 제가 한 2년을 거의 다 채웠을 때쯤이었고 이제 한두 달 정도 후면은 이제 이 회사하고도 빠이빠이를 할 시기였어요. 근데 2년 동안 저하고 엄청 잘 지냈던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과장님도 원래는 정직원이었는데 다시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그런 분이셨는데 약간 서로 계약직이라는 그런, 근데 저는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분은 이제 평생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매년 그냥 1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이제 계약직으로서 서로 되게 좀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좀 잘 받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2년을 되게 잘 지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으로 빠 있는 한남보다도 굉장히 젠틀하고 괜찮은 분이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하시고 약간 말도 되게 조심해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엄청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거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지내던 되게 좋은 사이였는데 그날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근데 홍길동 총에 맞아 죽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정말 그 되게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총에 맞아 죽었다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조금 그냥 뻥져서 한참이나 후에야 그 이름을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볼 생각을 했고 검색을 해봤더니 조금 유명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마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그 날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가지게 된 편견은 둘째치고 그게 너무 크게 이렇게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은 일도 안 되고 오후 시간은 거의 그냥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뻥져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는 계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계명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출력을 막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굉장히 화가 잔뜩 난 상태였는데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서 거실에 있는 엄마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엄마, 나 이제 진짜 이름을 바꿔야겠어. 말리지 마.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29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20대 초반에 막 21살, 2살 때 23살이었던 것 같다. 막 23살 이럴 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29살이 되어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엄마 반응이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뭐 사회적 개념 같은 게 많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엄마도 약간 자식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 바뀌셨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과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고 진짜 이번에는 엄마가 말려도 나는 이름을 바꿀 거다. 애시당초에 이 이름은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다. 아빠 때문에 억지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데 나는 이제 아빠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해라. 근데 이름 바꾸려면 바꿀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닉네임으로 쓰고 있던 희미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엄마가 잠깐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마도 조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엄마 그때 다니시던 절도 있었고 하다못해 장명소라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가 여동생하고 연락을 하다가 니네 언니 이름 바꾸고 싶단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나도 바꾸고 싶다. 나도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김에 같이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여동생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장명도 하신다는 거예요. 장명이라는 게 공짜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이 원래 받으시는 금액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저하고 동생하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교수님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이름도 제가 프린트를 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3개가 있었어요. 연송, 연주, 자용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연주는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흔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연주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용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자용이라는 어감 자체도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연주와 자용은 하지 않기로 했고 그 연송이 못 연자에 소나무 송자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못가에 소나무 되게 그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연송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언니도 사실 제가 언니를 위한 이름이 아니고 저희 이름에 들어있던 한자들이 전부 다 이름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불용 한자였기 때문에 언니한테도 제가 설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니도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면 뭐 서류 꾸미고 하는 거는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볼 생각 있냐라고 하니까 언니는 그냥 나는 지금 이 이름이 나쁘지 않고 니들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이제 그대로 살고 있고요. 제가 또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개명 신청했던 그 당시에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2014년에 개명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22년에 개명 절차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14년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적어놓은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물이라고 적어놓은 게 개명할 이름을 짓기,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라고 해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을 정하고 나서 이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겠죠? 그리고 자기 관할 법원이 어딘지를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그때 경북에 살았으니까 그 관할에 전화를 해서
제가 주소가 여기인데 제 관할 법원이 맞습니까? 하고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2014년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서류는 제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 등본 요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고 그리고 개명허가 신청서 요게 그때 아마 한글 파일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출력해서 쓰고 그 뒤에다가 개명 신청 사유서를 따로 써서 붙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필수 소명 자료에 사건 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 관할 법원의 개명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그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가지고 저는 이제 신한은행 가서 송달료 18,000원 내고 인지료 1,000원 내서 총 19,000원을 납부하고 우체국 등기를 그 관할 법원에다가 보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에 뽑으면 되는데 개명 신청 사유서가 있거든요. 개명 신청 사유서는 본인의 사유를 써야 되는 거니까 글 쓰는데 조금 부담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써가지고 이게 개명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저의 찐친 아무개 씨도 그 사유로 신청이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조금 미루고 있더라고요. 이거 듣고 계신다면 쓰십시오 그냥. 네, 신청 사유서 내가 왜 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구구절절 쓰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뭐 A4용지 한 반 장 정도만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2장 빽빽하게 썼어요. 저는 진짜로 사유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명허가 신청서가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이거 읽어도 되나? 이제 저는 이거를 타자를 쳐가지고 그냥 출력을 바로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등록 기준지 적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송달 희망 주소 요것도 그냥 제 주소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사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적고 그다음에 신청 취지가 있습니다. 신청 취지에도 등록 기준지 적고 사건 본인의 이름, 내 이름, 이제 현재 이름, 그다음에 개명할 이름을 적고 밑에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주의라고 적혀 있는 거 읽어볼게요.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 확정 표준 임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번. 모든 글씨는 한자까지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로 기재. 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잘 쓸 자신이 없어서 타자를 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A4용지 한 반 장 정도의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반 장 정도 쓰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개명 신청 사유서 별도 첨부라고 해서 뒤에다가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필수 소명 자료가 밑에 쭉쭉쭉쭉 있는데 요거는 저처럼 법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건가 물어보셔도 되고 이거 그냥 뭐 귀찮으니까 그냥 다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개명 신청 사유서. 제가 굳이 따로 써서 뒤에다가 붙인 저의 개명 신청 사유서를 조금 읽어볼까요? 저 그때 도대체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적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지 않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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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회사 때 이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적었어요. 1번, 사주와 맞지 않음. 저는 제 이름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최근까지도 제가 임의로 지은 예명을 사용해왔습니다. 개명을 결심하고 장명을 하시는 교수님께 의뢰를 드렸더니 제 사주에 도화살이 있고 기가 세기 때문에 지금 사용 중인 본명의 사주와 맞지 않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좋은 순서대로 3개 지어주셔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이름 연송으로 개명하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썼죠. 그다음에 다음 1번 놀림감이 되는 이름, 특정인과 동명, 괄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초등학생 때는 한때, 요거는 제 본명을 알아야지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하고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빼야겠다.
자,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이런 놀림들을 20년 동안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 어머니께 계명에 대해 뭐야 이게 구구절절 다 써네 진짜. 몇 년 전 어머니께 계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호적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셔서 보류되고 이후 몇 년간은 본명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총에 맞아 죽었다며. 단지 이름이 같은 것만으로도 놀림감이 되었는데 그중 어떤 경우는 총에 맞아 죽었다 등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 총에 맞아 죽은 이야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를 되게 글자에서도 그게 느껴지네요. 29살의 힘이 되게 힘들었겠다. 그 다음 1번. 발음이 불편하고 잘못 부르기 쉬움,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제 이름은 잘못 부르게 되면 원래도 불편한 발음이 더욱 듣기 싫고 어려운 이름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제 이름을 잘못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람들과는 또다시 잘못 불리는 것이 싫어서 멀리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인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많아서 예명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성격이 나쁘긴 한데요. 이름 때문에 좀 더 예민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원래 성격이 나빴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가장 자기의 근본적인 이름이라는 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번. 자신감 상실, 평소 생활이 모두 스트레스. 저는 본명으로 통성명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창피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큰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중학생 때 친구들과 아는 선배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넌 얼굴도 못생긴 게 이름도 아줌마 같냐? 라는 이야기를 코앞에서 듣고 청소년기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흥분하신 분들 진정하시고요. 회사에서는 업무상 전화를 가끔 받는데 저는 제 이름을 스스로 발음하는 것조차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늘 연구소입니다 라고만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이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기라도 하면 당연히 대답을 해야 하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싫어서 우물쭈물 하다가 끊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을 하면 계속 본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자신감 없이 얼렁뚱땅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진짜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제 이름을 말하기 싫어서 얼버무렸다가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1번. 흔한 이름. 지금까지 같은 학교에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고 같은 반에도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생님도 계셔서 너 교무실로 오래! 와 같은 친구들의 장난으로 몇 번이나 교무실을 들락거리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누구씨라고 호명되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데스크로 갔지만 같은 이름의 다른 아주머니였고 같은 날 창구에서는 비슷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를 포함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흔했어요. 자, 마지막 1번 기타 사유. 근본적으로 제 이름은 저를 위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어야 하는데 단순히 마지가 딸이어서 둘째는 아들을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고 막상 낳아놓고 보니 제가 아들이 아니어서 쓸모없어진 이름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구박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저는 단순히 제 이름이 싫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 당시의 희미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나도 내 이름 싫어! 라고 쉽게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어서라도 이름을 바꾸고 싶을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감정의 호소를 막 하네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이름 때문에 받았던 고통들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개명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7일 신청인 겸 사건 본인. 네, 요렇게 저의 개명 사유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지금보다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아. 신청서 뒤에 붙인 자료들 보니까 우체국 1일 특급 비용, 우편 비용이랑 송달료 영수증 18,000원 낸 거. 그리고 그 뒤에 기본증명서,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붙여서 제가 서류를 법원으로 보냈었죠. 그리고 짜잔! 한 달 정도 뒤에 개명 신청이 허가가 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조금 무서웠던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본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건으로 떠요. 개명이 그냥 일반 민원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적어놨는데 허가됐다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고 거기다가는 이제 집으로 등기가 도착하면 군청에 신고하러 가야겠네요. 막 이렇게 엄청 즐거웠나 봐 그때는. 그래서 보면 사건 번호가 2014호 뭐뭐뭐 있고 사건명이 개명, 그다음에 신청인 이름 있고 그다음에 접수일이 제가 이제 우편 보내서 그쪽에서 받은 날, 그다음에 종국 결과 이렇게 해서 2014년 3월 11일 허가 이렇게 뜹니다. 그 외에는 별 내용이 없고 어쨌든 허가가 났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허가가 됐다는 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가 오면 주민등록증을 또 새로 발급을 해야 되니까 사진도 새로 찍고 여권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개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명 신청을 하는 과정보다 개명 허가가 났을 때 그 뒤에 해야 되는 일이 진짜 더 많거든요. 일단 자기 신분증 다 바꿔야 되죠. 그리고 자기 인터넷 아이디나 계정 같은 거 있으면은 전부 다 다시 본인 인증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자기 혹시나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데도 다 이제 전달해야 되죠. 자기 지인들한테 나 이름 바꿨다. 이제 바꾼 이름으로 얘기해줘라. 다 얘기해야 되죠. 전 처음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부라고 하나? 그거 떼는 것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할 일이 조금 있었는데 막 내가 개명을 했다는 거 초본 다 떼가지고 초본에는 이제 내가 개명했다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초본 다 떼가지고 나 이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다 떼달라. 하여튼간에 개명은 신청보다 허가되고 난 뒤가 더 바쁩니다. 바쁘다기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다 귀찮지 않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이제 남을 위해 만들어진 그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연송이란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됐으니까 좋다. 좋았어요. 근데 솔직하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 받았던 그 이름을 지금 연송이로 바꿨다고 해서 제 삶이 막 엄청 탄탄대로 갑자기 막 되게 잘 되고 이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이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연송이란 이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연송이란 이름도 발음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얘기하다 보면은 연홍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못 연자에 소나무 송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더 설명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명까지 얘기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개명을 하고 나서도 원래 제 이름을 알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뭐 가족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명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내 새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내 이름은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조금 기다렸는데 지금은 가족들도 다 연송이라고 부르고 이제 개명하기 전부터 친했던 분들도 이제 제 이름을 알긴 알아요. 근데 사실은 다들 제 본명보다 힘이라는 이름을 원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닉네임을 쓰던 게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도 그냥 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힘이, 연송 뭐 어떤 걸로 불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저의 이름은 연송 그리고 힘이 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아까 잠깐 말했지만 2022년에 책을 한 권 쓰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되게 이름에 대한 고민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책을 내게 되면 히미스타라고 써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조금 밝은 내용의 책은 아니어가지고 히미스타가 좀 어울릴까? 그냥 차라리 연송으로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드는 책도 그냥 히미스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작가로서 책을 정말로 내게 된다면 아마 그냥 히미스타로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라서 엄마 이름을 필명으로 쓸까? 또 생각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책을 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희미라는 이름 그리고 연송이라는 이름을 다 좋아하고요. 제 이름과 닉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참 쓸쓸하게 제가 벽을 보면서 혼방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응원의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 박수치고 이거 하는 거 듣고 저한테 소울리스 좋아 같다, 영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영혼을 가득 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요. 응원 한번 목을 가다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예! 마지막에 예는 꼭 해줘야 돼요. 약간 신나면 예! 이거 하는 게 약간 말버릇이어가지고 저는 정말로 영혼을 가득 담아서 외쳤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방송 후기, 고민 사연 모두 다 받습니다. 팟캐스트용 인스타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앞으로 사연 모집이나 팟캐스트 관련 공지는 인스타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나를 부끄럽게 한 95PPA, 구오빠에 대한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까지는 제가 원래 녹음을 했던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가로 후시 녹음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 성덕을 보고 와서 사연 모집 글을 올리고 며칠 뒤에 팟캐스트 녹음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번 회차 이름에 대한 녹음을 다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동생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앞서 닉네임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신모 씨가 음주 등등의 혐의로 잡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근데 흐름상 신모 씨의 이름을 삐처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근데 아주 간단한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거 보내도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히미스타 지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를 부끄럽게 했지만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구 오빠들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게스트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분도 꼭 연락을 주세요. 익명 가능. 그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